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정적분 쪽 수업하다가 마지막에 문제 몇 개 못 풀고 끝냈거든? 그 몇 개만 조금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만큼 끔찍한 건 없긴 할 거예요, 정말. 근데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넓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나와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 좀 이해 잘 되시도록 최대한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모르겠으면 얘들아 그 썩은 표정이라도 지워줘, 알겠지?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썩은 표정 내가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 지금처럼. 알겠지?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로 시작하죠. 47번입니다. 오, 좋다. 아니야, 두 개 끈 건 별로 안 좋았다. h분의 1 dx. 자,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뭔가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그때는 뭐 물론 x였지만 여기는 h로 바뀌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제가 이제 이 식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fx. 그러면 얘를, 이 전체를 이렇게 바꿔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제가 마지막에 그 좀 빡센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모양이 너무 이쁜 모양이 돼요. 너무 이쁘잖아. 안 이쁜가? 아, 얼마나 이뻐. 그죠? 얘는 정체가 뭐냐면 f 프라임 1. 맞겠나? 아,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1 넣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로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 구하라는 소리와 정확히 같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요거는 뭐 보니까 다들 푼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50, 51, 52, 53은 약간 좀 피지컬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최고차원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꼴도 보기 싫은 형태가 있다, 그쵸? x 플러스 1 x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함수가 x는 1과 4에서 극소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 미분 돼요? gx? 이거 미분 되나? 들어봤어. 안 되지 않나? 되는가?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바꿔볼까, 그러면? 자, 잘 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좀 옛날에 말했는데 의문을 항상 가지라 그랬잖아.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바꿔도 되나? 왜요? 되냐고 물어보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정적분에서 구간 뜯는 거 상관없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 x든 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뜯는 것까지 오케이. 그럼 얘네들 각각은 혹시 미분 가능하겠나? 가능합니다. 왜냐? 미분이 불가능한 건 얘가 미분 불가능한 거지. 애초에 얘들아 있잖아, 정적분 규율을 통해서 얘를 써버리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미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부터 x까지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개떡같은 함수를 써놔도 걔는 미분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다가 진짜 막 3x분의 가우스 x 이따위로 써놔도 이 전체 함수는 미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체 함수는 미분이 되는 거야.
대신에 그 미분된 함수가 끔찍하게 생기긴 했겠지. 응? 불연속이면 절대 안 되죠. 불연속이면 절대 안 되죠. 잠깐만, 불연속이면 안 되냐? 매우 좋은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교육과정에 불연속 함수는 적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 얘는 적분하면 안 되긴 해요.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얘를 적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구간별 적분을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거 전체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요 점 때문에 원래 문제가 생기거든. 예를 들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원래는 대학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 째끼고 그냥 이렇게 생긴 불연속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해라 라고 하면 그냥 두 구간으로 나눠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1이고 2면은 예를 들어 0부터 2까지 이 함수가 만약에 fx였다고 해봐. fdx 하라고 했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0부터 1까지 fdx 더하기 1부터 2까지 fdx 요거 하시면 됩니다. 구간 나눠가지고 적분하면 된다 이거야. 되긴 된다 이거야. 근데 막 중간에 이렇게 이종불연속이죠. 이종불연속 되는 요런 애들은 절대 안 다룹니다. 얘는 이제 대학 과정에 가서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한 함수들은 연속이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네버. 왜 그러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미 이렇게 썼잖아. 이미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여러분 이거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미분 가능한 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원래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있잖아. 얘가 적분 가능하냐를 물어봐야 되긴 하거든. 원래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무조건 적분 되는 거예요. 미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래는 이거의 적분 가능성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모르잖아. 알아볼 줄. 그쵸? 알아보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저 절대값 ft라는 이상한 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미분 가능한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할 때마다 나누자니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겠습니다. 얘를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 식을, 이 전체 있죠, 전체. 절대값 ft라는 전체 식을 뭐 쓰지? hx라고 한다면 얘는 또다시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겠나?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겠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얘들아. 그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는 거 웬만해서는 해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불안한데? 잠깐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는 것만 하세요. 알겠죠? 이제부터 확신을 가져, 얘들아. 알겠지? 정적분 이렇게 돼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할까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x를 구해보자 이거야. 왜냐,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프라임이 0 되는 값 한번 찾아보면은 뭐 좋긴 하겠다. 그쵸? 얘를 해보니까 뭐가 되냐? 얘네들을 미분한 거니까 결과물이 요게 딱 튀어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절대값 f x 플러스 1이랑 빼기 절대값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그냥 저 절대값 함수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요거 미분하면 요 안에 거 내용물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내용물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f'a가 0이야. f'a가 0이야. 그럼 f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다. 이거 맞아요? 써줄게. 한번 봐봐. f'a가 0이래. 미분은 가능합니다. 이미 미분 가능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x는 a에서 fx는 극값을 갖는다. 자, 얘는 틀린 말이죠. 발레 요거 있지. x 세제곱.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얘네들
얘네들 보시면은 이 값에서 분명히 미분계수 0입니다. 뭔 소리냐? 그 접선이 x축이랑 수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값은 아니겠죠. 요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제 얘는 틀렸다 이거야. 얘는 틀렸어. 그럼 반대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인가? 이거는 맞나요? 미분 가능하면 맞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맞아요. 미분 불가능하면 애초에 요런 애들. 얘는 이제 극값이긴 하지만 애초에 미분 계수가 없어 그냥. 그치? 하지만 극소이긴 해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극소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냥 미분 계수 얘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얘가 미분 가능하다면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프라임은 0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뭔 소리야? 여기서 이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x는 1이랑 x는 4에서 극소랍니다. 그럼 요따 1 넣고 4 넣었을 때 0 돼야 된다는 소리 맞겠나? 미분 가능하나? 미분 가능하죠. 이미 미분했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이 좀 헷갈리라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 놓은 건데 미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gx에 대한 얘기입니다. gx. 그렇기 때문에 g 프라임 1도 0이겠고 그 말은 절대값 f2에서 절대값 f1을 뺀 값이 0이라는 소리겠고 그다음에 g 프라임 4는 절대값 f5에서 절대값 f4를 뺀 값도 0이라는 소리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이해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절대값 f4랑 절대값 f5가 같고요. 절대값 f1이랑 절대값 f2가 같답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이제? fx 그려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2. 그러면 fx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거든. 첫 번째로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 얘가 x축 아래로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애초에? 그렇겠죠. 일단은 들어봐. 일단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짓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치? 왜냐면 전부 다 양수니까. 그쵸? 그러면 f4는 f5라는 소리고 f1은 f2라는 소리거든? 이게 말이 되겠는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축 때문에 그래요. 축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절대값 다 떼고 f4는 f5, f1은 f2 이렇게 쓴다면 여기서는 대칭축이 2분의 9라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서는 대칭축이 2분의 3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 그지?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차함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fx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이렇게. 맞겠나? 그럼 이 상황에서 F1이랑 F2가 같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F1, F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지. 1, 2. 그 다음에 4랑 5가 나올 텐데 자, 잘 생각해봐. 여기에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인 거 맞을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4고 여기가 5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무조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대칭축을 보시면 돼. 또 똑같이 2랑 4 중점 어디야? 3이고요.
1이랑 5 중점 어디야? 3이잖아. 이렇게 딱 되면은 아구가 딱 맞겠죠. 정확하게. 이해됐나? 물론 이거 있잖아 얘들아. 몰라도 상관없다.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사실상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2랑 4에서 부호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긴 해.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애초에 얘가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fx는 a 최고창 2죠.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아는 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가운데가 뒤집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F5랑 마이너스 F4가 같겠다는 소리겠고, 그치? F5랑 마이너스 F4가 같을 거야. 왜냐면 이거 절대값 함수에 의해서 원래 fx가 뒤집어진 거다잉. 그 다음에 여기서도 F2는 마이너스 F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긴 할 겁니다. 요거 두 개 그냥 대입해서 계산 열심히 하시면 AB가 나오긴 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의 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서 얘가 이제 바로 나온다는 거죠. A가 나머지 하나만 갖고 대입하시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당연히 몰라주셔도 되긴 해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축이 어디 있는지 알면 문제가 매우 쉬워지죠. 대입을 딱 하나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직관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뭔가 이 대칭적으로 생겼을 것 같지 않나? 그럴 것 같지 않나? 이거를 여러분이 확신만 하시면 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툴들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면 문제 빠르게 푸는 건 어렵죠. 여전히 어렵긴 하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얘들아 우리 천천히 할 거예요. 오늘 저번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봐서 천천히 하나하나 좀 계산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53번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하고 그 활용 넓이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거속시랑 마무리 좀 하고 비율관계 한번 다루고 거리곱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루고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시간 보고. 자, fx의 제곱은 이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뭐 하고 싶냐? 3부터 대입하고 싶긴 해요. 3.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윗끝 아랫끝 중에 미지수 하나 있으면 3 대입부터 해보시면 얘가 쓰일지 안 쓰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일단 하나 나온다 그치? F3은 0이다.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해야 돼. 왜냐? 나중에 쓸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고 싶냐? 미분하고 싶다. 그쵸? 여기 X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왼쪽씩 미분하면 이거 뭐 나오냐? 이 fx 네 여기 fx 있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네. 휴. 큰일 날 뻔. 이렇게. 다행이다. 왼쪽씩 미분하시면 이 fx f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합성함수, 합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사실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사실 이겁니다. g에다가
fx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fx의 제곱이라는 요 함수는 애초에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니까 이 fx,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야. 알겠지? 합성함수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여튼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f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fx를 약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약분하면 안 됩니다. 약분하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얘들아,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 fx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그냥 0 함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fx가 내내 0인 상수함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약분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묶습니다. fx로 묶어가지고 요런 결론이 나와요. f 프라임 x 빼기 x제곱 더하기 2x 얘가 0입니다. 그러면 f(x)는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x가 x제곱 더하기 2x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일단은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대. 그리고 상황을 한번 볼게.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 아니지, 이걸 그리지 말고. 자, fx를 이제 0 또는 여기서 이제 무엇이 될지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적분할게. 물론 비율관계 써도 되긴 하는데 fx는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아직까지 내가 c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 무슨 질문 들어올 수 있냐면, 아니 f3은 0이라고 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저 f3은 0일 때, 즉 x가 3일 때 그 함수가 얘인지 몰라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1까지는 이 함수를 따라가다가, 예를 들자면 1까지 요 함수를 따라가다가 1 뒤에선 0일 수도 있다 이거야. 갑자기.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얘는 만족되거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f3은 0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일단 그려볼게. 뭐 제대로 모르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허잇. 그러면서 0이랑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겠죠.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러니까 fx는 얘처럼 생겼거나 또는 그냥 0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미분이 가능하거든? 미분이 가능해.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쯤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겠나? 절대 안 돼요. 한마디로 fx는 얘거나 얘네 둘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할 거거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 구간 속에서. 근데 둘 중에 어떤 애여야만 하겠는가? 아니, 둘 중에 어떤 애여야만 하겠는가가 아니라 얘네 둘 함수가 서로 바뀌는 지점은 어디겠는가?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만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한 x는 1쯤에서 지금까지 다 이 함수이다가 x는 1 중간쯤에서 나 이렇게 바꿀래? 응,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중간에 못 바꾼다는 거야. 바꾸려면 여기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아예 뭐 안 바꾸거나 뭐 안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거지. 반드시.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한 칸이 얼마냐면,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 한 칸이 얼마냐? 이 함수에 대한 고찰 1입니다. 그죠? 한 칸이 1이니까 지금 적분 구간 혹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보여요? 마3부터 0까지거든. 아, 딱 깔끔하죠잉? 여기죠.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일단은 적분 구간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좀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는 거야. 최소한 F3은 0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F3은 0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쟤를 내가 그림을 새로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면 F3이 무조건 여길 지나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요 상황에서 이 fx라는 애가 3에서 이 함수일 수도 있겠고 이 함수일 수도 있겠는 거 맞겠나?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3에서 함수가 얘였다고 친다면 이 함수는 무조건 어디에 있냐? 죄다 아래쪽에만 있는 거 맞겠어요? 맞겠어요? 왜냐면 여기도 한 칸 생각해보면 얘랑 똑같은 값이 무조건 1이잖아. 그럼 3이면 저 위에 있었을 거거든.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 왼쪽 부분은 죄다 음수였겠다. 그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여기까지? 근데 잘 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0이 여기면 안 되네. 일단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예를 들어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분이라는 건 넓이로서 어느 정도 정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음수 부분에 있다면 이 값은 이 부분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건 여기 위쪽 부분의 넓이가 최대한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겠나? 무슨 말인지 됐나? 그러려면 이 fx가 이렇게 생기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 최소가 되는 상황.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것도. 이 함수는,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랑 직선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함수일 텐데, 그쵸? 근데 이제 번갈아 간다면 여기나 여기에서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양 극값에서만. 근데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 적분값이 최소가 되려면 음수이면 좋겠다 이거예요, 일단은. 근데 요 3을 지나는 시점이 이 3차 함수라면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 게 맞다 이거야, 일단은. 그럼 그 상황에서 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오히려 최소가 되기 위해 여기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얘가 딱 극소값까지만 요 함수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빵으로 가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적분값은 무조건 음수야.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애초에 함수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아니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fx는 0이라며. 여기가 어떻게 0이야? 여기가 어떻게 0이야?
아이씨. 무조건 익히 돼야 되네. 아이, 나 바보 아니야? 익히 돼야 되네. 미안, 얘들아. 헷갈렸어. 나도 지금 이게 바로 푸는 거라. 무조건 익히 돼야 되네. 쏘리.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안. 그러니까 얘가 0이랑 바뀔 수 있긴 한데, 바뀌려면 무조건 함수값이 0이어야 되잖아. 아무 상수나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그지?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 여기가 어떻게 0이냐고. 그지? 여기가 0인데. 애초에 얘가 아래로 꼬라박히는 순간, 이 함수가 여기서 아래로 꼬라박히는 순간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네요. 함수는 지금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헷갈렸다. 맞겠나?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3차 함수가 생겨먹은 게 3이 저 위에 있어서 그래. 여기가 이제 3에서의 함수값이 저 위에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로 딱 가버리게 된다면 이 나머지 값들 중에서, 이 극값들 중에서 0 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아씨, 큰일 날 뻔했네. 답 안 나올 뻔. 무조건 이제 얘입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여기 지나는 애가 저 3차 함수라면 그냥 고정이네요. 확실히. 무조건 이 모양 밖에 안 돼. 무조건. 빨리 찾아서 다행이네. 자, 그 다음에 이 3을 지나는 시점이 fx는 0이라고 해볼게요. 이 시점에서 fx는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총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인 거. 그쵸? fx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fx가 0에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 일단 이 경우가 지금 넓이가 최대여 보이긴 하죠. 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겠냐면 세 번째 경우죠. 여기까지 계속 0이다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 0과 이 3차 함수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2개 지점에서 바뀌냐 안 바뀌냐를 지금 판단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fx가 0인 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상황은 여기서 바뀌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는 경우. 그렇게 된다면 저 상황에서 x값이 0이니까 얘가 이렇게 0을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겠지. 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겠고,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그 말은 마이너스 2까지 쭉 그냥 가다가, 얘가 마이너스 2까지 쭉 가다가 마이너스 2에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fx가 쭉 0이거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그냥 계속 내려가거나. 그럼 언제가 최대겠냐? 이 두 번째 빨간 경우일 때가 최대인 거 맞겠나?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넓이는 요만큼인 거 맞겠나? 그러니까 m 빼기 m. 그러니까 얘의 값. 이게 뭔 소린지 알아요? 적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라지 m은요 요만큼의 넓이거든? 스몰 m은 뭐냐면 여기 윗부분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란 말이야. 이 넓이가 마이너스 m이에요 애초에. 그러면 라지 m 빼기 스몰 m은 뭐냐? 이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끝입니다. 이 길이 3이고요. 이게 3 넣었을 때 이제는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9, 18. 1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8, 그럼 54네요, 답이. 적분 안 해도 됩니다. 알겠나, 뭔 말인지? 정리 한 번만 할까? 정리 한 번만 할게. 자, 지금 애초에 함수가 요거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확실히 하나 아는 건
F3이 0이다 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F3이 0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어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본 거야. 첫 번째로 3을 지날 때 그 함수가 얘인 경우, 3을 지날 때 그 함수가 얘라면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이 둘이 바뀔 수 있는 지점이 언제냐면 함수값이 0이면서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극대 또는 극소가 여기 0에서 있어야 될 때 그때만 바뀔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3,0을 지나버리면 애초에 3이 여기 있으니까 이 함수에서 얘네 점 중에서 절대 0이 될 수 있는 애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무조건 함수는 얘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적분값은 일단은 요 부분이 되겠다 이거야. 요 부분.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F3에서 0이라는 값이 이 함수에서 나오는 거지. 요 함수, 요 두 번째 함수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그냥 쭉 가다가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여기서 끝까지 0으로 싹 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도 fx가 뭐 저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그 함수가 종류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함수 종류가 바뀌면 여기서 올라가겠다. 그러고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까지는 fx는 0인 거고 여기 왼쪽부터 요 함수를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겠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가서 여기서 바뀌는 경우. 그럼 이제 각 경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을 하시면 그 값은 요 넓이 또는 이쪽에 이 넓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둘 중에 언제가 최대겠냐? 당연히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최대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랑 모양이 같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함수인데 그냥 평행이동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하면 3차 함수가 네. 3일 때보다 항상 아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 게 3이 3일 때 0인데 그 3차 함수는 더 내려가서 그게 아니고 이때는 있잖아. 3차 함수는 이렇게 여전히 생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하냐면 이 함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이쪽 부분에서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뭘 선택하는 거냐면 그냥 fx는 0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쭉 계속 0인 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빼면 54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 제가 잠깐만 아니야 근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냥 잠깐 우함수 기함수 얘기만 살짝 하고 그냥 쉬었다가 이거 넘어갈게요.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도 생각 잘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잘 해봐. 첫 번째로 fx가 우함수다. f가 우함수일 때 이건 맞는 말일 겁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2 곱하기 0부터 a까지 fx 이거 맞겠나? 그럼 이건 어떤지 생각을 해보세요. 0부터 a까지 fx dx랑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이건 맞나? a가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a는 양수라고 할게요. 편의상 틀렸어요. 잘 봐.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
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 진짜 헷갈려.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야, fx가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대충 우함수 모양. 그럼 봐봐. 0부터 a까지 fx라 하면 여기를 a라 하고 마이너스 a라 하면 잘 보세요. 0부터 a까지 fx dx는 여기 넓이인 거 맞겠죠? 0부터 a까지 fx dx. 근데 얘는 있잖아. 여기 넓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여기 넓이를 표시하실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부호가 바뀌어. 자, 이게 뭔 소리냐? 적분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이따가 또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0부터 a까지 fx dx라는 적분은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낸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있잖아, 정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0이 a보다 작아야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잖아. 우리 이거 배웠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렇게 되잖아. 자, 이 윗끝 아래끝이 바뀌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a까지 fx dx랑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는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왜냐? 0부터 a, 이건 정방향인데 얘는 지금 정방향 적분인데 0부터 마이너스 a는 역방향 적분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게 양수였잖아. 그럼 얘는 음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얘 대신에 이제 요게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어디가 더 작은지를 좀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위쪽이면 넓이, 아래쪽이면 넓이의 마이너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만약에 이번에는 gx가 기함수인 거야, 기함수. 그러면 0부터 숫자로 할게요, 안 헷갈리게. gx dx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건 맞아 틀려? 맞나 틀린가? 맞나 틀린가? 되게 헷갈려요. 이게 진짜 헷갈려. 얘는 또 맞습니다. 기함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함수에서 얘네 둘이 넓이가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느냐. 아, 여기서 그러면 부호 바꿔주면은 얘네 둘이 값 똑같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함수는 오히려 부호가 바뀌고요. 기함수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부호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마찬가지. gx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너무 안 대칭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gx를 적분한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럼 오히려 얘를 다시 뒤집었다? 그러면 똑같아지겠죠. 오케이? 정방향이랑 역방향,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정방향 적분, 역방향 적분. 역방향 적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호에서 반대가 된다는 거. 얘가 음수지만 역방향으로 적분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요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헷갈리면 그림 꼭 그려보시라.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쉬었다가 그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